1264년 9월 결국 원종은 쿠빌라이를 만나기 위해 중도로 떠났다. 김주는 지금의 왕으로는 더 이상 안되겠다 싶었다. 곧바로 임년을 불렀다. 내끼리 물어볼 것이 있으니 가서 요부인을 데리고 오너라. 임년은 늘 그랬던 것처럼 요부인을 데리고 김준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임년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전에 네가 해주었던 말이 자꾸 거슬려. 오늘은 나도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 정말로 나와 아버님이 상극이란 말이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임년은 애가 탔다. 그럼 어찌 되느냐? 상극의 운이 만나 부자지간을 맺었으니 두 사람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누가 죽을 것이라 보느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불이 떨어진 임년은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답을 주지 않았다. 잠시 후 요부인이 도착하자 김준이 임년에게 말했다. 수고했다. 너는 이만 나가보아라. 중요한 일을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소자도 함께 있으면 안됩니까? 김준이 웃으며 답했다. 중요한 일은 무슨,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니 신경 쓸 것 없다. 그만 나가보아라. 김준은 임년이 완전히 방을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사를 앞당기려 한다. 좋은 날을 좀 받아주어야겠다. 한편 원종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중도에 도착했다. 그중 이장용은 특히 외교 천재라 불릴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다. 쿠빌라이는 쌍수를 들고 기뻐하였다. 고려 국왕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몸소 이렇게 와주니 짐은 매우 기쁘도다. 원의 황제가 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신이 오는 것은 당연하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납작 엎드린 원종의 말이 쿠빌라이는 더없이 기뻤다. 보란듯이 고려왕이 온 것을 자랑하였다. 고구려, 고려 역사 통틀어 임금이 머리를 조아린 예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대들이 보는 바와 같이 짐은 다르다. 짐은 하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려도 그것을 알기에 짐에게만은 이렇게 국왕이 직접 와서 할애하는 것이다. 참으로 기특하지 않느냐. 짐은 앞으로 고려와 함께 할 것이다. 몽골의 모든 영광을 고려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쿠빌라이는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열고 잠시도 원종과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즐거운 것은 쿠빌라이였지만 원종은 마음이 고달팠다.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쿠빌라이는 슬쩍 원종을 부른 본심을 드러냈다. 고려는 참 대단한 나라다. 동서양을 모두 정복했지만 너희처럼 끈질기게 우리에게 저항한 나라가 없었다. 그것은 곧 군사력이 탄탄하다는 소리인데 너희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남송과 일본을 치기 위해 고려 원군을 보내달라는 밑밥이었다. 원종은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대답에 따라 고려의 국군이 달라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뭐라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곁에 있던 이장용이 말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만은 충분히 될 것이옵니다. 그 말에 몽골 승상이 역정을 내며 되물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조사하기로 4만이 넘는 군사였는데 누굴 바보로 하는 것이요? 아닙니다. 오랜 전란과 흉년으로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4만이 남아있을 리 있겠습니까? 거짓말 마시오. 영영공 또한 고려에는 약 4만의 병력이 있다고 하였소. 그럼 영영공의 말이 거짓이란 말이오? 희런이 고려는 믿을 족속이 못되는 것이요. 폐하께서는 그대들을 관대하게 대하시지만 나는 고려를 치자고 수없이 고하였소이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고려의 손을 잡는다 하였소. 그 관대함을 어설픈 잔머리로 이용하지 마시오. 또 그런 잔머리를 굴린다면 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요. 다시 묻겠소. 고려의 군사는 얼마나 돼요? 분위기가 갑자기 매우 험악해졌다. 말 한마디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장용이 크게 웃으며 답했다. 하하, 이거 참. 좀 있어 보이려고 부풀린 것이 탄로난 것 같습니다. 몽골은 정보력이 대단하다 들었는데 과연 그라옵니다. 4만이라면 비꼬시는 것은 당연하옵니다. 실은 1만도 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제 목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겁을 주었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몽골 승상은 할 말을 잃었다. 이번에는 인구수를 계산하여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려 했다. 그렇다면 고려의 호구수는 어찌 돼요? 그 의도를 모를 이장용이 아니었다.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승상이 물고 늘어질 것을 찾은 듯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이 어찌 백성의 호구수를 모른단 말이오. 승상께서는 창문의 문살수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찌하오?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전란으로 백성들은 산으로 섬으로 달아나 숨어 살고 있는데 어찌 일일이 그들의 호구수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에 승상은 더 이상의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고개 숙여 부끄러워하였다. 쿠빌라이가 크게 웃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장용의 말이 옳다. 승상은 그만하라. 고려의 신하가 이 정도이니 정말 대단한 나라의 대단한 신하가 아니냐. 고려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쿠빌라이는 이장용의 대범함에 크게 감탄하였다. 몽골의 여러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장용과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나눈 관리라면 하나같이 그의 식견과 언변에 감탄하더니 암암멸아리간, 즉 화술의 달인 이재상이라 부르거나 해동현인이라 불렀다. 이장용은 이것을 계기로 몽골의 많은 관리들과 친분을 쌓았으니 이후 그의 외교 활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원종에 대한 환대는 공짜가 아니었다. 폐하, 쌓아둔 사안이 많아 이제 돌아갈까 하옵니다. 그리하여라. 약속대로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을 모두 철군할 것이며 출력 환도 또한 너희들 사정에 맞게 하도록 하여라. 너희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 몽골 제국이 고려 사직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만극하옵니다. 허리 사이에 만극은 무슨. 허나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 짐도 원하는 게 있는데. 원종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말씀하시옵소서. 지금 송나라는 우리가 거의 정복하여 멸망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일만 남았는데 그 일에 고려가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이런 기회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 내 고려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다. 저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군사와 식량을 보내라. 전에 너희 군사가 1만이라 했으니 그 숫자를 기준으로 성의껏 보내도록 하여라. 원종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나마 1만이라고 믿게 한 것은 큰 다행이었다. 또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송을 무너뜨리고는 일본을 칠 것이다. 고려는 특히 해군이 강하고 군선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 들었다. 짐의 용감한 군사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다오. 얼마나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1000여 척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세한 사항은 사신을 통해 따로 통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김준을 오라 하여라. 듣기로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자라 들었다. 내 알아듣게 따끔하게 이야기할 것이니 반드시 오라 하여라. 원종은 무거운 숙제를 안고 고려로 돌아갔다. 쿠빌라이가 요구한 것들을 김준이 아는 날에는 또 난리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원종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곁에 있던 이장용이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김준은 지금 폐하의 계책대로 벼락승진하여 경계심을 잃고 자만에 빠져 있사옵니다. 다른 무신들은 노비 출신인 그가 하루아침에 최고의 벼슬을 얻은 것을 모두 배합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하께서 의도하신 대로 김준 세력에 내부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폐하께서는 일부러 술과 여자에 빠져 사셨습니다. 허수아비라 생각하는 왕의 최고 벼슬에 오른 그가 빈틈을 보일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때 이를 도모해볼 만합니다. 원종은 깜짝 놀랐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행하던 일들을 이장용은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런 이장용에게 발뺌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을 눈치챘다니 대단하시오. 하지만 이 일은 극비로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니 절대로 누설되어서는 아니되오. 그랬다가는 나는 김준에 의해 죽게 될 것이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목숨을 다하여 폐하를 지킬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예상대로 김준은 몽골의 요구를 듣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 마치 숙제검사를 한 선생이 학생을 꾸짖던 원종을 대하였다. 그렇게 협정하시더니 도대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송나라 원병에 일본으로 갈 군선까지 지원한다면 몽고와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도 우리 땅에서 세계 최강 몽고와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소. 게다가 송나라는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니 우리 군사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오.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 군사가 우리 군량미를 가지고 남의 나라 싸움을 해야 하냐 말입니다. 미안하오. 내 생각이 짧아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소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문화시중도 함께 가자 할 걸 그랬어요. 안 그래도 쿠빌라이가 문화시중도 오라고 하던데요. 내가 미쳤습니까? 거기에 가게. 몰라요.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하던 대로 궁녀들과 술이나 마시며 놀랍니다. 골치 아픈 정치는 이제 그대가 알아서 해주세요. 김준은 속에 천불이 나는 것 같았다. 답답한 가슴을 치며 궁을 나왔다. 똥 싸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더니 협상을 그따위로 하고 뒷감당은 내 몫이지 않은가. 측근 차송우가 말했다. 소장이 뭐라 했습니까? 저게 무슨 임금입니까? 저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당장 갈아치워야 합니다. 김준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어찌하겠느냐. 요 부인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니.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 무당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괜히 우리 일이 새어나갈까 염려됩니다. 걱정 마시게. 거사 날짜만 정해지면 그날로 그 무당년을 잡아 죽일 것이네. 한편 이장용은 술자리를 마련하여 임년을 초대하였다. 어찌 이번 협정에 큰 공을 세우신 대감께서 저 같은 하찮은 사람과 술을 나누려 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라 최고 벼슬과 권력을 가지신 분은 김준대감이고 그분의 아들은 임년 장군이 아니십니까? 저도 미리 잘 보이고 싶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무슨 심사가 뒤틀리는지 임년은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아들은 개뿔, 말로만 아들이지 나는 그냥 굳은 일이나 처리하는 사냥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벼슬이란 벼슬은 혼자 다 받고 권세란 권세는 혼자 다 독식하고 그 인간은 권력을 나눌 줄을 모릅니다. 비밀은 또 어찌나 많은지 뭔 말만 하면 나가 있으라 하고 내가 동네 똥개인가 툭하면 나가 있게. 정말로 나를 아들이라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장군께서는 폐하께서 맺은 협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중의 말씀처럼 굴욕의 협정이라 보십니까? 아버님은 너무 고지식하십니다. 상대가 전에 없는 강적이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지요. 강풍에 맞서는 고목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갈대처럼 바람의 기어를 탈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면 사람도 변해야지요. 그쯤 되자 이장용은 되었다 싶었다.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고 갑자기 임년에게 큰 절을 올렸다. 이장용의 예사롭지 않은 행동에 임년은 취한 중에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감 왜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장용이 눈물 흘리며 말했다. 이 나라를 구하실 분은 오직 임장군뿐이십니다. 나라를 구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독식하는 김준을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은 오직 임년장군뿐이란 말씀입니다.